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제 작년에만 주가가 6배가 뛰었었죠. 그래서 호황기 때 58만원 찍고요. 이후에는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10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해주고 있고 고점 대비 한 절반 수준의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올라준다면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구간인데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탈출 혹은 향후에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 짜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여전히 우리 볼 수 있는 구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6,100, 8,500, 1조 4천, 5조 3천, 6조 9천, 올해는 5조 9천. 자, 작년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 하다가 올해는 전년 대비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1조 정도 눌리네요.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370, 540, 1,100, 3,800. 자, 재작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이어줬고요.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자, 반토막이 좀 더 났네요. 작년에 1,500대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300까지 올라오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좀 눌리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상승폭만 봤을 때는 내년, 후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좋게 좀 볼 수 있는 실적의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아쉬운 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흑자 전환을 바로 이제 1분기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1,000억에서 17억까지 크게 눌리는 상황이고요. 그 폭은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1,100에서 400까지 눌리는 모습, 그리고 드디어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은 3분기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400대에서 800억대.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줄어드는 폭은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그리고 130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170, 200대까지 올라오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233. 자, 그래서 최근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은 좀 아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ROE 보시겠습니다. 12, 11, 20, 24. 과거에는 두 자릿수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던 작년이었고 올해는 개선이 되면서 7까지는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건 내년부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선세는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400, 500, 1100, 2400까지 올랐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마이너스 전환, 그리고 올해 1100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은 450원 일단 올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배당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중단을 했었죠. 이제 적자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만일 올해 450원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0.16%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배당 없는 셈 치는 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PER 246배, PBR 17.9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요, 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보여지고 있어서 약간은 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경영 효율성 제고와 해외 사업 속도를 위해서 100% 자회사인 에코프로 글로벌을 합병할 예정입니다. 양사 합병은 별도의 신주 발행 없이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 글로벌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고요. 합병 기일은 5월 30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으로 헝가리 공장 건설 등 해외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는 동시에 경영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는 OEM과 셀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고객 다변화를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중저가 시장까지 확장할 계획이고요.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극재 공정 개발에 효율성을 좀 높이고 산화 전구체 등 원재료 투입을 다변화하면서 생산성을 키우겠다. 이런 회사의 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에 판매 가격 저점을 좀 확인한 뒤에 3분기부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재무제표에서 비슷한 흐름이었죠. 3분기부터 확실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 자, 그래서 하반기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당장의 부진한 실적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가는 견조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자, 이어서 동사는 배당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중간 배당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6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을 해서 중간 배당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013년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이후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글로벌 논IT용 NCA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외 EV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주가 계속되면서 이런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해 에코프로비엠은 주요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은 좀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NCA 고객의 견조한 이런 성장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NCM 고객의 판매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쨌든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좀 부진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료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재료 괜찮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오랜 기간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는 거죠. 당연한 좀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요. 걱정할 건 없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긍정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 32만원 보고 있습니다. 32만원. 약간 제가 보수적으로 잡긴 했습니다. 32만원. 여기까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무슨 요 종목의 끝이다 이게 아니라요.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냥 여러분들 탈출하겠다 그런 분들은 딱 32만원까지 털고 나오시는 게 맞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실적 같은 경우도 아까 확인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후년 가면서 훨씬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중기적으로 짧게 보는 분들도 제가 안 좋습니다 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딱 32만원 말씀드렸고 웬만하면 그래도 좀 장기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장기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보유하는 전략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월급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떨어질 때마다 총알 모아두셨다가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장기 초장기기 이런 종목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좀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있어서.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길게 볼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목표 주가 의미 없다. 장기 투자에서는 목표 주가 설정 의미 없습니다. 왜냐? 다음 달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목표 주가고 다다음 달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목표 주가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여력이 요 정도 되겠다. 최대로 봤을 때 라고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때는 목표 주가 설정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어떤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흐름이 좀 안 좋을 추세가 꺾였을 때 이런 기업 안에 어떤 펀더멘털을 해치는 재료가 나왔을 때 업황이 꺾였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또 탈출할 때는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지금 아까 32만원 드렸죠. 32만원 밑으로 빼주시면 베스트예요. 그러면 전혀 걱정 없는 구간이고, 32만원 밑으로 여러분들 너무 위에서 물려서 32만원까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릴 수 있는 구간까지만 좀 최대한 내려주세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지금 중기적인 목표 주가 위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간까지 여러분들 무리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내려주시고 꾸준하게 중장기 투자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좀 중요한 전략은 장기로 보셔라. 다른 종목 대비해서 중기적으로는 조금 모멘텀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